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 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치버스 이야기도 있고 26유로 얘기도 있겠지만 다양한 여행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뭐냐고,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 꿈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니면 어떤 직업이라든지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죠. 근데 꿈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아니면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 역시도 꿈이 굉장히 다양했고 많이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생각해 보면 복숭아 장사, 제가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편의점주, 국제 변호사, 그리고 건축가. 그러다가 좀 더 정말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거 말고 구체적으로 제 꿈을 결정했던 때가 제 중학교 때였어요. 이게 제 중학교 때 졸업 앨범인데요. 제가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여기 보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학생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체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 꿈도 없었고요.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직업이, 장래 희망, 제 꿈이 요리사였어요. 요리는 제일 좋았던 게 1번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았고, 요리사가 돼서도 어떤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요리에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였죠. 여기 있는 1000명이 모두가 같은 레시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맛도 다를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근데 그걸 사실 점수화할 수는 없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리할 때 되게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내가 뭔가 조금만 더 한다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매력으로 다가와서 내 요리사를 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죠. 그래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대학교도 조리과를 가고 인턴십 같은 것도 하고,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꼭 요리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요리 말고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사진이었고 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계속 바뀌었죠. 사진 작가였다가 또 여행가였다가 나중에는 여행 작가가 됐다가 기획자가 되기도 했어요. 제 꿈은 그렇게 계속 바뀌어 갔는데, 어떻게 보면 직업이 계속 바뀌었던 것도 있죠. 제 직업은 굉장히 많아요. 여행가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듯 강연가이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 진짜 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한테는 3가지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2009년에 제가 이뤘죠.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책을 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제가 2015년에 결혼을 하긴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달만 있으면 딸이 태어나는데, 이 행복한 가정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 이름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 인물 검색 이런 거 말고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 이런데,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이름이 거기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죠.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다양한 꿈을 꾸게 된 데는
제가 했었던 선택이 있어요. 이런 선택들이 일반적인 선택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오늘 뭘 입는지, 아니면 누굴 만날지, 아니면 어딜 갈지 이런 것들. 그런 일반적인 선택 말고 좀 더 직업적인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대학교를 어디로 갈지, 난 뭐 해서 먹고 살지. 근데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선택들이 일반적인 선택도 있었지만 남들에게는 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선택들도 있죠. 그래서 도전이라고 불러요. 제 인생에서 가장 컸던 두 가지 도전은 이 두 여행이었어요. 하나는 26유로 무전 여행, 그리고 하나는 400일간의 김치버스 세계 일주. 이 두 여행이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꿔놨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줬죠. 먼저 26유로 무전 여행을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26유로를 가지고 떠난 해외 무전 여행기예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고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떠났었죠. 처음 가는 거니까 당연히 외국 돈도 가져보고 싶고,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환전하고 나니까 26유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편도 티켓을 끊고 유럽으로 날아갔어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죠.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항상 저를 도와줘야 됐어요. 근데 물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국어를 했던 여행도 아니에요. 어떤 여행이었냐면 친구를 사귀는 여행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제가 생각하는 타겟, 그러니까 20, 30대 초반에 영어를 잘하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혼자 다니는 남성,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다니는 사람한테 딱 집어서 물어보면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처음 만나서 길에서 너 혹시 영어 할 줄 알아? 영어 할 줄 안 돼요. 아, 잘 됐다. 그래, 얘기가 이제 통하니까 너 근데 혹시 여기 살아? 여기 산대요. 당연히 여기 살 것 같은 친구한테 물어보죠, 제가. 그럼 잘 됐다. 나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잘 곳을 찾고 있어. 그럼 그 친구가 막 소개를 해줘요. 여기는 어디가 좋고 어디가 깔끔하고 아니면 어디가 싸고. 그럼 제 얘기를 하죠. 나 근데 돈이 없어. 굉장히 황당해하죠, 그때부터. 그럼 제 소개를 해요.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요리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고 나는 요리를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스킬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보다도 문화라고 생각한다. 너네가 뭘 먹는지가 궁금하고 너네가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 에펠탑 안 올라가도 돼. 루브르 박물관 안 들어가도 돼. 근데 너네 집 냉장고가 궁금하고 너희가 쓰고 있는 그런 접시들 이런 거 사진으로 찍고 싶어.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 초대해 줄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얘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또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220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죠. 물론 제가 여름 옷밖에 가져가지 않아서 막 빌려 입기도 하고 행색 자체는 좀 초라했지만 굉장히 당당했고 목표가 뚜렷한 여행이었어요. 저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요리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이런 무전여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였고, 근데 이 여행을 통해서 되게 인생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도 굉장히 많이 깼어요. 내가 꼭 왜 대학을 가야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편견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도 깼죠. 한 번은 제가 베를린에서 동성애자의 집에서 일주일 머무른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게이였는데 저한테는 편견이 굉장히 강했었죠. 이상한 사람이라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는 여행이 한 3, 4개월 지났을 때였어요. 누군가의 집에서 자고 친구가 생기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질 때였죠.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제가 생각했던 타겟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나 너네 집에 초대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초대해달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너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난 너희의 문화가 궁금하다. 소개를 막 얘기를 했죠.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나는 동성애자고 동양의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황당하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러면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죠.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다가 어딘 베를린 한 공원에서 제가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혼자 다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했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를 했더니 그 친구한테 재워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여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럼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일주일 머무르기로 약속을 해요. 저녁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가죠. 같이 요리를 해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리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뭐 여행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러다가 제 여행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는 무전여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만났던 사람까지도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낮에 횡단보도에서 이런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난 됐다 그랬지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마이클 너 혹시 게이야? 맞대요. 문제가 되냐요. 근데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린 너무 화기애애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뛰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틀을 잤는데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거실에서 자고 그 친구는 안에서 잤는데 나올 때마다 밤에 문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같이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깨를 툭 부딪힌 거예요. 저는 근데 느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살짝 부딪혔죠. 근데 그 친구가 마이클이 갑자기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시영아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너무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그게 뭐가 미안한가? 그 생각해 봤더니 첫날 제가 했던 얘기 때문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랑 좀 다른 건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건데 저는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런 편견들이 깨져요. 그런 식으로 220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다양한 직업, 다양한 나이대를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김치버스 여행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장기 여행이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책에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400일 동안 러시아, 유럽, 그리고 북미 이렇게 전체를 여행하면서 빨간색 김치버스 이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외국인들 만나서 한국 음식, 김치, 한국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렸던 프로젝트예요. 처음 무전여행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건 돈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었고 김치버스는 제가 무전여행을 갔다 와서 이번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한국도 알리고 제가 요리를 했으니까 그런 음식들을 나누면서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돈이 많이 드는 여행이었어요. 차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차를 보내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북미로 보내는 데만 3천만 원? 뭐 차값 넘게 드는 그런 여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기획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에 제안을 하고 정부기관에도 제안을 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후원을 노력을 했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돼서 제가 400일 동안 떠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도 많이 찍고 요리도 많이 하고 셀럽들도 많이 만났어요. 김치버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적인 조리학교에서 제가 한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식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김치란 이런 것입니다.
된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소개를 하기도 했죠.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이 두 번의 장기 여행을 갔다 와서 저 역시도 취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고, 이 여행이 제 경험들을 많이 쌓아주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진 않았어요. 푸드트럭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죠. 취업에 대한 제안도 들어왔었고요. 근데 그때 좀 명확하게 알게 된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되게 행복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그래서 이 사진은 남미 사진인데, 400일간의 김치버스 세계 일주가 끝나고 뭐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김치버스 프로젝트를 해요. 2013년에 82일 동안 한국이랑 일본을 투어를 하고, 그리고 2014년에 세 번째 김치버스 프로젝트를 하죠. 남미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던 2014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더 확신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걸 해야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고, 근데 이걸 계속하기 위해선 어쨌거나 돈이 필요하구나, 기업의 후원만 받아서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푸드트럭을 런칭을 해요. 2015년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나니까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 일들을 맡아서 밀라노 엑스포에서 한국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방콕에 김치버스 레스토랑도 열게 됐죠. 어떻게 보면 여행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답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제 꿈이 됐고, 제 목표가 됐고, 제 직업이 됐고, 제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됐죠. 이 두 번의 여행은 제 인생의 큰 지침이었어요. 이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은 바로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디언의 기우제는 실패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하니까. 그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만의 법칙이 있어요. 3의 법칙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모든 도전이나 어떤 선택이나 그런 일들이 3년 이상, 아니면 3번의 시도 이상, 이런 것들을 해야만 결국엔 이루어지더라고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었어요. 세계 무전여행을 떠났던 것도 사실 그 전에 2번의 국내 무전여행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 계획을 했었죠. 김치버스 프로젝트 역시 3년 동안 정말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돈이 없어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에서. 첫 책을 냈었던 것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3번의 출판사 변경과. 푸드트럭으로 만든 것도 김치버스를 갔다 와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만든 거거든요. 저한테는 좀 징크스 같은 숫자예요. 근데 무턱대고 내 꿈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지, 쉽지 않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희망이에요. 내 꿈에 대한 희망이죠. 저는 무전여행을 하면서 이 땅콩을 들고 다녔어요. 처음 해외여행 간 거니까 비행기도 신기하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땅콩을 주더라고요. 타이항공이었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더니, 이거를 내가 먹지 말고 좀 아껴놔야겠다. 근데 무전여행이니까 당장 비행기 내리면 갈 곳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진짜 배가 고프면 이 땅콩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하나 더 달라고 했어요. 2개를 받았죠. 하나는 까먹고 하나를 배낭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무전여행 초반에는 당연히 너무 힘들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반 일주일 열흘, 이때는 제가 3일 연속 노숙한 적이 있어요. 3일 노숙했다는 말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4일째 아침이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도 이러면 어떡하지? 되게 두려워요. 근데 버틸 수 있었던 그 희망, 그게 이 땅콩이었어요. 땅콩은
스태미너 식품이다. 고지방, 고단백질. 그래, 내가 배가 고프면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이 땅콩을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당장 먹진 못했어요.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땅콩을 제 가방에 계속 넣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먹지 않고 돌아왔어요. 한국에까지 가지고 왔죠. 이 땅콩 자체가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희망이고 그 꿈을 찾아가는 등불이었죠. 희망도 당연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꿈에 대한 확신.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은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예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김치버스 제안을 했던 PPT예요. 김치버스라는 네이밍을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제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지칭해서 냄새나는 버스, 김치버스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PPT 제 첫 화면에 넣고 막 소개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괄시받았지만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반대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김치버스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막 전 세계 400일 동안 5만여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겠다 막 소개를 했고, 그리고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도 막 구구절절하게 썼어요. 멋이 없죠. 실제 매력적이지 않은 PPT죠. 맞아요. 제안서를 냈을 때 이 제안서를 내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로였으니까. 보기에도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구구절절하고, 그리고 기업의 제안서를 냈을 때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없었죠. 그냥 한국을 알리겠다. 근데 한국을 알렸던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단체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됐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멋있었어요. 와, 이 김치버스 근데 진짜 잘 만든 것 같다. 의미가 통한다. 400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 진짜 잘 되겠다. 그리고 배경과 목적,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음식을 통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별로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을 찾아야겠다. 계속 다가갔죠. 어떤 큰 꿈이든 큰 도전이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계속 가지고만 있어도, 그 꿈에 대한 노력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잊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 꿈에 대한 확신 그리고 희망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 꿈들이 나중에 바뀌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 다시 새로운 꿈을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고 또 그리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성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